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길 바라는 코리아 퍼스트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간판 반도체 굴기 상징 법정관리 신청,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여전할 것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칭화윤리가 파산을 하고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다른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굴기가 이제는 포기한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여전히 포기하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새로운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압박에 무너지고 있는 중국 반도체 굴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잇따라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를 냈던 중국 유명 반도체 업체이죠. 칭화유니그룹이 파산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칭화유니는 한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선봉으로 설 만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무리한 확장, 물론 이것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확장이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날 차이신 등에 따르면 칭화유니의 채권자 중 하나인 휘상은행이 칭화유니는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모든 부채를 갚기에 자산이 충분치 않다라는 내용의 파산 중정 법정관리 신청을 베이징 제1중국 인민법원에 제출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칭화유니 측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룹 계열사의 일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뭐냐? 지금 칭화유니 측은 법정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죠. 칭화유니의 파산? 이것은 2025년 반도체 자금률 7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중국 제조 2025가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아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좋은 것이 있어서 나왔는데 지금 이게 칭화유니 그룹이 2019년도 6월 달에 D램 사업부를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던 공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D램이란 글자가 다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중국 칭화유니 그룹의 주요 사업 일지를 보면 미국의 스프레드 트럼을 인수를 했고 2015년도에는 아주 깃발을 날렸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의 인수를 시도를 했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TSMC도 그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죠. 그리고 2016년도 삼성 갤럭시 탭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동으로 생산을 했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던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급하게 돼요. 그리고 2018년도 미국의 인텔과 모바일 칩의 공동 개발을 진행을 했고 32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한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미국의 인텔과 5칩 협력 중단을 선언을 했죠. 이때 당시부터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협력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64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을 했고 D램 공장 착공까지 발표했다라는 게 지금 중국 칭화유니의 주요 사업 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칭화유니란 어떤 그룹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칭화유니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중국 국립 칭화대 산하의 기술 지주회사인 칭화홀딩스가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기업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49%의 주식은 창업자이자 CEO인 자오웨이거 회장 측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자체가 시중에 나오진 않아요. 시중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메모리 업체인 양쯔 메모리, YMTC라고 불리는 양쯔 메모리, 그리고 통신칩 설계 전문 회사인 유니SoC 등을 설립해서 종합 반도체 그룹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체인 플랜도, 그리고 팹리스 업체인 쯔광고웨이 등 상장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메모리 업체 YMTC와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유니소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팹리스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 D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니스 플랜도 그리고 팹리스 업체인 쯔광고웨이. 그래서 지금 팹리스 업체인 유니에소에서 이렇게 만들고 제작도 다 하고 이렇게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 외형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을 쌓지 못해서 고부가가치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수익성도 떨어졌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지금 협력을 했었던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었던 이 칭화 유니그룹이 그리고 인텔하고도 협력을 했었던 칭화 유니그룹이 왜 어째서 기술력을 쌓지 못했나요?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때문에 기술력을 계속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반도체 영역까지 넘어가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까지 지금 떨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YMTC와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의 전문 업체이죠. 이 전문 업체가 지금 저가형 낸드 플래시를 시중에 막 풀고 있는 중인데 이것 때문에 중국 내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원천 기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했고 이것이 유동성 위기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라는 거대한 기업에 기대어 성장을 하려 했었는데 미국 정부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자금을 칭화 유니에 투입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칭화 유니와 같은 경우는 지금 빌린 돈이 너무 많아요. 빌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판을 짜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칭화 유니의 부채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칭화 유니가 부채를 얻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칭화 유니는 지난해 11월 달에 13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지 못해서 첫 번째 디폴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여겨봐야 될 게 위안화 회사채예요. 위안화 회사채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하고 있는 디폴트가 한 번이 더 나요. 이게 4억 5천만 달러짜리인데 약 4,800억 원짜리 달러화 외화 표시 채권입니다. 그래서 달러화 외화 표시 채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살려주려면 미국의 지배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입장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AAA 등급이었던 칭화 유니의 신용 등급이 현재는 C등급까지 강등이 된 상황이죠. 회사채 전문 매체 데드와이어에 의하면 칭화 유니의 채무가 작년 2020년 6월 기준으로 2,029억 위안, 한국 돈으로 35조 2,2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화 유니 전체 자산이 지금 3천억 위안, 약 53조 원 안팎인데 지금 보세요. 35조에서 53조 정도 빼니까 한 15조, 16조, 17조 정도 지금 남죠. 그래도 지금 이 자산 자체가 묶여있는 돈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난맥 상태가 지금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칭화 유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칭화 유니의 미래. 법원이 칭화 유니의 법정 관리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그대로 존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만 교체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현 칭화 유니 CEO인 자오 회장을 몰아내고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 파산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화 유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오 회장이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반드시 물러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방치를 해놓았다라는 지금 측면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대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칭화 유니그룹을 도와는 줄 것이지만 이 현 경영부를 완전히 물갈이한 상황에서 이 칭화 유니를 완전히 국가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유니 SOC와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YMTC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그대로 사장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칭화 유니그룹을 부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도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칭화윤회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오르지 못하는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5년이라고 지금 하고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살짝 줄었잖아요. 18년 대비 살짝 줄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특수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치명상을 입은 중국 반도체 2025입니다. 칭화윤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공경에 빠지면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고자 했었던 중국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40% 자금률, 그리고 2025년에는 70%의 자금률을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완전히 망가졌죠. 현재 그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C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는 1,4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64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은 227억 달러, 약 26조 원으로 자금률이 겨우 15.9%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중국이 2020년도에 목표로 했었던 목표는 얼마예요? 40%. 이 40%에 지금 15.9%니까 완전히 턱없이 모자란 수치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로만 이 규모를 줄여버리면 생산 규모는 83억 달러, 약 9조 5천억 원으로 이 규모만 보면 5.8%의 규모로 줄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12.7%, 2011년, 13년도에 14.9%, 2015년도에 16.1%, 17년 16.3%, 19년도에는 반도체 공장이 조금 안 돌았죠. 그래서 15.7%로 조금 소폭 하락했다가 2024년 정도에 20.7%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죠.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씨를 말려버렸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씨를 말리려는 미국의 제재가 제대로 먹혔다라는 분위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특별 관리를 해서 부품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기업, 푸젠진화, 하이실리콘, 화웨이, SMIC 이 회사들입니다. 특히 푸젠진화 같은 경우는 D램 생산을 하겠다고 덤벼들었던 회사이죠. 그리고 특별히 UMC 직원들이 이 푸젠진화로 넘어가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이 푸젠진화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화웨이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하이실리콘이 지금 SMIC로부터 물건 공급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의 큰 제재를 통해서 버텼던 TSMC가 결국은 미국의 손을 들어줘 버린 게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TSMC에 대해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단
또한 미국이 M&A를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던 중국의 시도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도 지금 샌디스크와 같은 경우도 푸젠진화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완전 거부. 그래서 차단이 됐어요. 이렇게 차단이 되었던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지난 6월달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이나 그리고 기업이 중국의 59개사에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7개 회사가 반도체 업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제재, 억압 속에서도 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여전히 포기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죠.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넘어가죠. 점점 더 반도체를 많이 사용해요. 네,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굴기가 거의 실패한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반도체 없이는 중국이 키우려는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고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에요. 지금 전자기기를 봐도 반도체가 안 들어간 전자기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마찬가지죠. 모든 기기들에는 지금 반도체 칩 하나라도 들어가요.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없이는 중국이 키우려는 첨단 산업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의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국은 지난해 2020년도에 양신 일중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양신 일중, 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주요 골자가 뭐냐?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와 교통 등 중대형 산업을 투자하는 정책, 이 정책으로서 중국판 뉴딜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1780억 달러, 약 204조 원을 투입해서 키우려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5G 기술국, 산업,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불리죠. 그리고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은 모두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공지능, 반드시 반도체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CPU, GPU, 그 다음 DRAM, NAND 플래시. 반도체, 완전히 반도체. 그리고 5G 기술국, 기기지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IoT 마찬가지예요. 고속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이거 다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즉 반도체 조달이 만약 어려워지게 되고 해외 의존도가 높게 되면 양신일중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밀어붙이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 이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식 경제의 성장인 양신 일중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예상 금액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블룸버그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AI 등 그 데이터 센터에 570억, 고속도로 460억, 5G 기술국 350억, 산업 IoT 270억, 초고전압 송신 80억, 전기차 충전소 50억. 여기에 다 반도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제조 2025는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2025년까지 중국 제조 2025의 거의 폐기 수준까지 지금 다가왔어요. 그래서 중국은 수정된 중장기 목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반도체 굴기는 지금 미국의 방해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실패했다고 지금 중국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발전을 위한 일식양중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국은 지난 2020년 3월 달에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를 발표를 해요. 여기에 반도체를 다시 언급을 했는데 7대 전략 육성 사업으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반도체의 생산량이 70%를 자국산화라고 이러한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는 목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번에는 반도체에서 중국의 최대 약점인 설계 소프트웨어 EDA, 그리고 주요 제조 장비, 기술 확보, 첨단 메모리 기술 등과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쥐라갈륨과 같은 3세대 반도체 개발로 이 목표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와 그리고 쥐라갈륨 3세대 반도체에 대한 소식은 제가 다른 곳에서 올려드렸으니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재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중국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막대한 실탄도 준비했어요. 이 막대한 실탄을 준비했는데 왜 칭화 유니는 구출해내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한 가지 아이러니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칭화 유니를 충분히 구출할 능력도 있었고 실탄도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줬다라는 게 여기서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 육성을 위한 실탄이 무시무시합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정부 주도로 290억 달러, 약 33조 3천억 원 규모의 국가 직접회로 산업 투자 기금, 일명 빅펀드를 조성했어요. 또한 중국 재정당국은 지난해 8월과 올 3, 4월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지원책까지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에 따라 3년 내 중국 반도체 상장사 대부분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중국 반도체 상장사의 소득세 총액은 약 26억 위안, 한국 돈으로 지금 4,600억 원. 이 소득세 자체를 반도체 기업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반도체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익 관세까지도 면제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게 있죠. M&A. M&A 시도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한국 업체들도 타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실탄에 대해서 아까 금방 언급해 드렸죠. 대규모 실탄을 가지고 반도체를 육성한다고 할지라도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돈을 뿌린다고 키워지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을 사와야 되죠. 단기간에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미국의 견제로. 이 어려움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대규모 M&A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과 협력이 강화가 지금 현재 안 돼요. 불가능. 대규모 M&A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 그건데 실제로 CNBC 등이 중국 기업 윙텍이 소유한 네덜란드 기업인 넥스페리아가 영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뉴포트 웨이퍼 팹을 인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렸어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발표하죠. 영국 기업이 중국의 기업에 팔려서 실제적 안보 위협에 처할 우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중국의 M&A 타겟이 한국 반도체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가 생겼죠? 매그나칩. 매그나칩 생각을 해야 돼요. 업계 관계자들도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 및 인수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한국의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가 중국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중국은 반도체 시장의 석권을 노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커다란 반도체 내수 시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중국 내 반도체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게임 체인저로의 발돋움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 D램을 개발하고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면 중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의 물건을 사줘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사주는 그 용량만으로도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의 발돋움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당분간 미국의 제재를 우회를 해서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 아까 EDA나 아니면 장비 분야, 이러한 소재 분야, 이러한 분야에 보완하는데 집중 투자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언급했던 내용은 칭화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칭화윤리를 지금 중국 입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도태를 시켰다.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판을 짜서 중국 정부 주도의 기업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중국의 입맛에 맞춰서 지금 쭉 해나가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 YMTC나 아니면 유니SOC와 같은 중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새로운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 새로운 계획 발표를 가지고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업체 중에서 자기 기술을 따먹을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을 노리면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M&A를 한다든지 하면서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한국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인포뱅크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